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8.228 사상 최고치입니다. 장중에는 8.455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30만 원을 넘었습니다. 종가 기준 사상 최초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9% 넘게 폭등하며 224만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종목으로 시총 1조 달러, 세계 12위 기업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이날,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77개입니다. 하락한 종목은 826개, 하락 종목이 전체의 90%가 넘습니다. 지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데 종목의 90%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축구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22명이 경기를 하는데 딱 2명이 100골을 넣어서 팀이 이긴 겁니다. 나머지 수십 명은 경기 내내 아무것도 못한 채로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의 시총이 코스피 전체의 50.4%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이 숫자가 무섭게 들리신다면 그 감각이 맞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시장의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코스피 8,228,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전날 8,000을 처음 돌파하더니 하루 만에 8,200까지 넘어섰습니다. 장중에는 8,457까지 치솟으며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10번째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화려한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수 뒤에 숨겨진 숫자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 77개, 내린 종목 826개, 하락 종목이 전체의 90%를 넘습니다. 지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데 10종목 중 9은 빠진 겁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반 30명의 시험 평균이 역대 최고점인데 알고 보니 딱 2명이 만점을 맞아서 평균이 올라간 거고 나머지 28명은 오히려 전보다 점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시총이 코스피 전체의 50.4%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체 시총의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두 회사가 대한민국 증시의 절반이 된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장의 민낯입니다. 코스피 8,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서 시장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지금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랠리의 출발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날 밤 미국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마이크론, 이 회사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19% 폭등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 UBS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무려 3배나 높여 잡은 겁니다. 근거는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었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 AI 수요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구조 자체를 바꿔놨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신호가 태평양을 건너 서울로 넘어오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과 같은 업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쏟아진 겁니다. 여기에 불쏘시개가 하나 더 얹혔습니다. 바로 이날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국내 최초 상품 16종이 동시에 시장에 나온 겁니다. 상장 첫날부터 관련 레버리지 상품들로 자금이 대거 쏠렸고 일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장중 50% 넘게 급등하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국발 호재와 새로운 투자 수단의 등장,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며 이날 코스피를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 앞에 섰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한해 처음으로 출시된 이 상품은 해당 종목이 1% 오르면 2% 수익이 납니다. 반대로 1% 떨어지면 2% 손실이 납니다. 상장 첫날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중 상위 상품은 19.46%를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날 9% 올랐으니 약 2배 수익이 난 셈입니다. 문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이날 인버스 2X 상품들, 즉 하락에 베팅한 상품들은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사고 팝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더 많이 사야 하고 이것이 다시 주가를 올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붙을 때는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ETF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주가를 더 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락 탄력도 같은 원리로 증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도 위험도 모두 증폭시키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화려한 수익률은 이 상품의 절반만 보여주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반드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이 숫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총이 코스피 전체의 50.4%,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에는 954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954개 중 단 두 종목이 전체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952개 종목이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고 있는 겁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도주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주식이고 주도주들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1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두 종목의 비중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커질수록 이 두 종목이 흔들릴 때 코스피 전체가 받는 충격도 함께 커집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랠리의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메모리 반도체인가? 핵심은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AI 연산을 위해 막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AI 가속기에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세계 1위, 삼성전자는 추격 중입니다. UBS가 마이크론 목표가를 3배 올리며 내세운 논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더 이상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 아니라 AI 수요라는 구조적 성장 엔진을 달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1개월 SK하이닉스 수익률은 78.68%로 삼성전자 35.44%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HBM 시장에서의 선두 효과가 주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에서도 사상 처음 SK하이닉스의 선행 PER이 삼성전자를 앞질렀습니다. 30년 만의 상징적 역전입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소외된 쪽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날 하락한 826개 종목, 90%가 넘는 종목이 내려간 이유가 단순히 반도체가 너무 강해서만은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개인 자금이 기존 반도체 ETF나 코스닥 소부장 종목보다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직접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자금이 한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종목들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증권업, 건설업, 통신업 같은 내수 업종들은 반도체 랠리의 온기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합니다. 첫째, 일시적 쏠림이라는 시각입니다. 과도한 집중 이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구조적 변화라는 시각입니다. AI 시대에 ITO의 업종의 소외는 단기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수 하나로 시장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 시장에서 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코스피 8.28이라는 숫자가 내 계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펼칩니다. AI 공급망을 강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류는 미국 빅테크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물이 중류로 흘러오면 HBM 메모리를 공급하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됩니다. 이미 이 구간은 충분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다음 하류는 어디일까요? 그 반도체들을 연결하는 기판과 부품입니다. 그리고 그 서버들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 냉각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이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과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공급망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공급망 지도는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특정 방향으로의 투자를 권유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코스피 8028,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 30만 원 시대, SK하이닉스 시총 1조 달러,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화려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락 종목 90%, 두 종목이 시총 절반, 14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라는 현실이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수와 내 계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숫자에 흥분하기 전에 그 숫자가 만들어진 구조를 먼저 이해하십시오.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도 손실도 증폭시킵니다. 쏠림 현상은 상승 탄력을 키우기도 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 힘이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